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빅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5월 12일 날 예정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단기 상승하며 9,500달러 선을 지금 회복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여기 9,500이라고 써 있지만은 여기 아래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9,863.06달러, 예, 5.6%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비트코인만 지금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곧 있으면 진짜 10,000달러가 넘고 더욱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일단 10,000달러가 투자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10,000달러만 넘게 되면은 더욱더 큰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 덕분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암호화폐 리서치 및 컨설팅 업체 델파이 디지털의 공동 설립자인 케빈 켈리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오늘날의 거시 경제적 배경 속 비트코인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치를 보도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죠.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코로나 여파로 위기에 이제 직면한 전통시장의 상황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도 자주 반영되고 있다. 3월에 비트코인의 폭락과 최근의 회복세도 전통시장과 이제 비트코인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과 전통 자산의 상관관계는 희미해질 수 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양적 완화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금 각국의 미국을 시작으로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에도 모자라 지금 1조 달러 경제 부양책을 새롭게 나타내고 있는 중이죠.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직접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나눠주고 있죠. 네, 지금 미국에서도 디지털 달러로 1조 달러 경제 부양책을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가 미 하원 의원 측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긍정적 요인이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 OKEX의 CSO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장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5대1에 따르게 되면 OKEX 최고 전략 책임자 쉬쿠니 이제 7일 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반취약성을 가졌다. 그리고 거시 변동성이 커질수록 특별한 성질을 드러낸다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위기가 커질수록 뭔가 세계적인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1분기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1000BTC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가 2000개를 웃돌고 있죠. 2017년 불마켓 당시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0.1BTC 이상 보유 주소 수도 이제 300만 개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펀더멘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 특히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다. 퍼포먼스라고 하면 가격의 높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이유를 보시게 되면 2017년 불마켓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의 이제 유동성 그리고 해시레이트, 주소수 모든 것들이 지금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때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이제 반감기, 그리고 미국의 경제 부양책,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는 이 세 가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소식들을 전망하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저의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투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때는 2016년 때와 유사하다. 2016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하드월렛, 이제 암호화폐 하드월렛 제조사 레저의 최고 경영자 파스칼 고티에가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및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1분기 하드월렛 판매량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며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정도는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관심이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모건 크릭의 설립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 도달 즉시 4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암호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한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못한 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도달한다면 40만 달러에 전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캐피탈 매니지먼트 설립자 이제 마크 유스코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금시가총액에 도달하는 즉시 가격이 4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는 12일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는 반감기 후 하루 만에 가격이 마법처럼 오르지 않을 것이며, 이거는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얘기이죠. 하루 만에 마법처럼 오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반감기 이슈를 저도 얘기하려는데 뒤에 써있네요. 반감기 이슈를 이용해서 이제 하락장이 연출될 수 있다, 조작을 할 수가 있다, 네, 세력들이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도 했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은 서서히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거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유스코는 앞서 비트코인이 2021년 최고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 얘기겠죠.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영상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무조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볼만합니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 11월 28일 날, 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2012년 11월 28일 날 가격이 바로 크게 상승한 것이 아니죠. 조금 하다가 한 1년, 네, 1년 만에 2013년 11월 새로운 신고점을 나타냈습니다. 이 새로운 신고점 ATH에 도달한 직후 그 다음 서서히 계속해서 1년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기나긴 또 1년간 횡보장이 이렇게 나타났죠. 쭉 하락하면서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16년 7월 10일 네, 보상이 12.5BTC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일어나기 1년 전에는 가격이 서서히 저점에서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반감기 이후 저점이라고 해도 네, 예전에 반감기 전의 저점보다 훨씬 크게 높게 상승한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보상이 12.5BTC로 줄어드는 2016년 7월 10일에는 반감기 이후 다시 가격이 크게 한 번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상승장을 연출하면서 1년 반이 지난 2017년 12월 여러분들도 다 아셨던 비트코인의 초강세장이 연출이 되었었죠. 그 후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딱 이런 그래프를 보였죠. 네,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계속 회복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10,000달러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여기는 2020년 7월로 예상이 되어 있지만은 4일 남았죠. 네, 5월에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역사적으로만 흘러 들어간다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바로 당장은 가격 상승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조금씩 상승하며 1년 반
길게 보면 1년 반 2021년 여기서 이제 얘기한 마크 유스코가 얘기한 2021년 한 말쯤에 정말 높은 새로운 신고점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이러면서 크라켄의 댄 헬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라켄의 사업 개발 총괄은 비트코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데일리 오드리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크라켄의 댄 헬드는 새로운 바이럴 트윗에서 비트코인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위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초기 투자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10년 뒤에면은 여러분들도 초기 투자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암호 데이터 분석 회사 글래스노드의 설립자 겸 분석가는 헬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네, 그는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를 미국 국채 세계 통화 공급에 비유한 자신의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을 데이터를 인용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일찍 시작했는지 궁금하다면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를 살펴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코인 마켓캡 자료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는 현재 1650억 달러라고 하죠. 네, 비트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회복되어서 1월 1일 기준 대비 24%나 지금 상승을 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 심리가 지금 비트코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 그 골드 금이죠. US 달러 그리고 글로벌 통화 시장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찍 시작했는지 궁금하다면 비트코인 못 찾으시겠죠. 네, 비트코인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거 네모난 거 하나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의 지금 42배의 시가총액이 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US 페더럴 달러라고 밸런스 시트라고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100배 그리고 글로벌 통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20배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초기 시장이죠. 네, 여러분들 또한 초기 시장이다. 굉장히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과연 10년 뒤에 지금의 가격이 말이 되는 가격이냐, 그 가격이 정말 말이 됐던 가격이냐, 그 가격대 산 사람들은 천운을 타고 났다 이런 얘기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라고 해봤자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어쨌든 흘러가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지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 이제 비트코인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감기가 돌아오면서 지금 낙관론이 지금 돌고 있는 중인데요. 네, 암호화폐 자문업체 비트코인 어드바이저리의 창업자인 피에르 로차드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똑똑한 집주인이라면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매수하고 위탁 관리하면 끝이다. 반면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해야 한다. 유지 비용도 많이 든다.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실업률이 25% 상승했다고는 하나 미국인 소득 수준은 여전히 높다. 이들은 투자 옵션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이다라는 인식이 조금씩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언급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암호화폐 자문업체 창업자죠. 네, 지금 아직 일반인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인식의 제고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참 안타깝지만 이런 내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도 좋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인도에서는 코로나 락다운 봉쇄령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지금 10배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이제 봉쇄령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지금 인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도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프리미엄 거래가 거의 4배 정도 높다 보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인도 정부는 당초 5월 3일까지로 이제 락다운 조치를 했었는데 2주 연장한다 이를 밝혔습니다. 네, 그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 증가하고 신규 사용자가 증가를 하며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회사 와지르엑스에서는 4월부터 이제 높은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CEO는 락다운으로 일할 수 없는 시간을 이용해 지금 암호화폐 거래로 수입을 올리려는 사람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높은 실업률과 지금 위험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증가를 계속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신규 사용자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점에서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 제페이의 마케팅 책임자 같은 경우는 규제가 불명확했던 암호화폐 겨울 시대는 오히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법원은 3월 4일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서비스 금지령을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4월에는 P2P 암호화폐 거래소 대기업의 팩스풀이 인도에서 3월에 실시한 암호화폐 미래에 관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자국 화폐 상황이라든가 자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 그리고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앙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는 자국 화폐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비트코인의 잠재 가능성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자산 해지 순환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한 고래였던 조이07이 트위터 계정을 탈퇴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조이07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있어서 그래프 분석에 있어서 참 많은 언급을 했던 유명 트레이더이죠. 네, 비트맥스의 수익 1위였던 전 1위였던 분인데 지금 트위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을 회고하며 트위터 업계에 위대한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스캠 사기꾼 음모가 훨씬 더 많다. 소통하기 좋은 곳은 아닌 듯하다. 이제 회의감이 느낀 것이죠. 네, 한편 미디어는 그가 지난 3월 12일 비트코인 폭락 등 상황에서도 장기 낙관론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유투데이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조이 007이 이제 이 고래분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제 댓글도 굉장히 안 좋은 댓글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코인판이라는 아마 그 암호화폐 커뮤니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시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죠. 다 이제 안 좋은 얘기뿐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코인판에서 리플 커뮤니티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네, 정말 대환장 파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하나둘씩 요즘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온 얘기이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리브라가 통합 바스켓에서 단일 바스켓으로 바꾸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곧 있으면 상용화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리브라 협회에서 전 미 재무부 차관 스튜어트 레비를 협회장으로 임명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주도하려는 리브라 협회는 지금 스튜어트 레비를 리브라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발표가 났습니다. 네, 레비는 미국 전 재무차관을 역임했고 이제 첫 최고 경영자로 리브라 협회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 자사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를 발표한 뒤 세계를 뒤흔들었죠. 그러나 이 거대 기술 기업은 통화 계획을 심각하게 지연시킨 규제 당국과 함께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발표 몇 달 후에는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몇몇 나라들은 그들의 땅에서 리브라의 개발을 막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었는데, 네, 신인 협회장인 스튜어트 레비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법무부에서 일을 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미국 재무부 대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네, 리브라 협회에 임명되기 전에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인 HSBC 은행 최고 법률 책임자로 약 8년을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는 올 여름 리브라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HSBC에서의 역할을 물러날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레비는 이제 리브라에서 기술 혁신과 강력한 규정 준수 및 프레임워크를 결합하기 위한 그의 폭넓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전략적 리더로 활동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리브라에서 굉장하죠. 그 각국의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뭐 뒷돈 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전 재무부 차관이었던 인물까지 협회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금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스튜어트 레비의 협회장에 이제 임명된 이 소식이 리브라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리브라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꼭 상용화를 시킬 것이다. 너네들 두고 봐라. 나는 무조건 상용화 시킬 것이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제목에 리플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3위 규모인 리플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을 리플은 올해 리플렛 고객사를 추가 확보하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네트워크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밝히고 있죠. 지난 2월 국내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인 센트비를 비롯해서 한패스 그리고 와이어 바알리 등 8개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네,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해외 송금 플랫폼인 이제 크로스를 선보인 코인원트랜스퍼 역시 지난 2018년부터 리플의 네트워크를 계속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죠. 네, 크로스는 이제 태국이나 필리핀 등의 동남아 중심의 서비스에서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보폭을 확대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원 트랜스퍼는 리플렛 사용 후 월별 50% 증가된 송금액을 기록하며 수수료는 90%까지 줄이고 있죠. 네, 리플이 지금 딥머니 그리고 센트비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며 아지모 우리나라의 이렇게 세계 기업까지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리플렛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환율과 서비스 접근성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차별화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 리플 경쟁력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는 청사진인데요. 네, 리플은 300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리플 솔루션의 핵심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위프트를 비롯한 기존 송금 시스템의 문제 해결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하겠다, 화이팅하겠다, 아자아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이 나오나 했는데,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이라기보단 기존의 파트너십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십을 이용한 더욱더 넓은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사의 모습은 계속해서 사업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참 아쉽죠. XRP의 가격 아쉽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이 높게 올라가고 있지만 XRP의 가격은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아쉬운 상황인데, 하루빨리 XRP의 가격이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상승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외신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증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증권의 정의에 이제 투자 계약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는 문항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해당 기준은 증권을 정의하는데 하위 테스트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며, 하위 테스트는 증권법 목적상 투자 계약은 개인이 보통 기업의 투자에 이런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 거래 또는 이제 계획을 일컫는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디어는 제3자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보호를 정의할 때 해당 법안은 네트워크 참여자는 이제 해당 자산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기능에 대한 의결권은 해당 자산의 보유자에 부여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49로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7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한 것이죠. 전날 대비 소폭 이제 심리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됐는데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49포인트가 뭐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건데 지금 밑에서 10포인트대 4월 달에 10포인트대에서 지금 거의 50포인트대까지 상승한 것이 아주 긍정적이다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15%씩,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5.91% 상승하며 하나로 1200만원이 넘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2.96% 상승하며 25만 9천원대, 리플 XRP가 0.61% 상승하면서 266원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같은 경우는 67.8%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